예, 안녕하십니까.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주제는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입니다. 즉, 실무자의 관점에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산업 현장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미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1930년대 하인리에 의해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갑자기 왜 하인리가 나오냐, 이렇게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하인리가 제시한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처법에서 얘기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리가 얘기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장 밑에 attitude, ability, knowledg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예방 제초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최고 경영자부터 종사자까지의 안전보건을 중요시하는 자세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와 같은 자세를 통해서 뭘 할 줄 알아야, 뭘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알아야 되겠죠. 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교육훈련입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능력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자원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인적 자원 제공이죠. 이를 토대로 해서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조직을 갖추라고 그랬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을 통해서 뭘 할 거냐? 2번부터 5번을 보시게 되면 위험성 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인리가 얘기하는 내용,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attitude, knowledge, ability를 통해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요소에 대해서도 영국 HSE에서도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리의 이론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은 어때야 되느냐,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또 한 축인 종사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법규 준수 활동을 제대로 해라. 이 네 가지가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4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한번 해보면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의 그럼 주체는 경영 책임자부터 당연히 종사자까지겠죠.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위험성 평가와 법규 준수 활동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을 갖추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자원 적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보건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할 거냐? 아니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는 순환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보게 되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업장들이 더 많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경영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핵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저에 보시게 되면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 부분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이와 같은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하라는 건데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위험성 평가, 법규 검토, 목표 추진 계획 수립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그냥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법규 검토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뭘 이행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목표에다 반영한 것을 액션 플랜을 통해서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목표와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인력도 투입이 돼요. 그래서 지원적인 요소에 자원 제공에 대한 부분에 인력 예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인식 부분에 교육 훈련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의 우리 근로자뿐만 아니고 협력업체 근로자도 있죠. 그래서 협력업체 근로자 실행 부분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부분이 실행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수립된 대비책에서 대응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의 내용이 비상시 대비 및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느냐를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래서 점검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을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이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실행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핵심적인 요소들을 보시게 되면 중처법상에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사업장 중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즉 코샤 MS나 ISO 45001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중처법상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시스템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시게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들이 대다수겠죠. 그런 사업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계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 실행 역량을 갖추면 됩니다. 체계 역량을 보시게 되면, 자, 체계 역량에서는 조직 역량하고 예산에 대한 확보인 거죠. 또 조직에 보시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 조직이 있고 협업 조직이 있습니다. 내부 조직은 그냥 아까 그 안전보건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죠. 조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보건 조직 또는 중처법에서 얘기하는 전담 조직을 갖추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 우리 회사의 총괄적인 안전보건 기획을 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조직을 어디다 둘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조직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문성 향상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라든지 또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된 어떤 그와 같은 활동들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참여가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사업장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서 성과라든지 개인 성과에 안전보건 활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부 조직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업조직으로 보게 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그 같은 일련의 활동들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조직이 갖추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산에 대한 확보의 문제인 거죠.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조직은 어디다 넣을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많은 그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것 같은데 그건 고민의 여지가 저는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조직, 전담 조직에서 이미 하인이도 얘기를 했지만 전담 조직에서 하는 역할은 안전보건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조직을 어떤 그 일선 부서의 어떤 하위 기관에 놓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 기획하고 권한이 실리고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본사 조직의 대표이사 밑에 두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평가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가 있죠. 근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게 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경우 이와 같은 이 직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같은 직무에서 뭘 평가를 할 거냐를 좀 보다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자를 대한 평가라는 것은 평가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직무에 있어서 주어진 내용을 실행을 하고 있는가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면 피드백을 줘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샘플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표에 대해서도 한번 그 샘플로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부분인데요. 예산 부분에서는 크게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인력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유해위험 비용이라든지 개선 비용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와 같은 항목을 구분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한 비용들이 얼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연도별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뭐 예산이 감소가 됐으면 왜 감소가 됐는지 그런 같은 그 분석이 좀 이루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항목을 구분을 하고 그 항목별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와 같은 형태로 기술을 하시게 되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체계 역량을 갖추었죠. 체계 역량을 갖추었으면, 그러니까 조직과 예산에 대한 체계 역량을 갖추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행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실행 역량은 플랜, 두, 체크, 액션을 통해서 실행 역량을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 단계, 계획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침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방침에 따라서 목표가 수립이 돼야 되고 목표가 수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첩법상에서는 방침 목표만 얘기했는데 이래가지고 절대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됩니다. 목표가 수립됐으면 그 목표에 대해서 반드시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방침과 플랜 단계에서는 방침과 목표와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되고 이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위험성 평가, 복귀 준수 활동, 안전보건 교육 훈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협력업체 관리 이런 부분들이 실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고 실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점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러니까 시행 주체별, 그러니까 부서별이겠죠. 부서별로 목표와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러면 그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이행 점검이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체별 모니터링이고 또 중첩법에서 요구하는 반기별 이행 점검이 필요하겠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이게 한 사이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야 하는 이와 같은 실행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행 역량에 대한 플랜, 두, 체크, 액션에 대한 각 항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침인데요. 플랜에서 방침인데요. 자, 방침은 경영자가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종사자에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침이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사 목표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전사 목표가 수립이 되면 그 전사 목표가 각 일선 사업장에 배포가 되겠죠. 뭐 부서든. 그 전사 목표에 따라서 각 주체, 수행 주체, 각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세부적인 목표가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액션 훈련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목표 수립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립할 때 스마트한 개념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목표하고 세부적인 목표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스마트한 개념이 뭐냐면 목표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첫 번째가 구체적으로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그 수립된 목표는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목표는 노력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안전보건이니까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수립하고 액션 플랜이 나왔으면 그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간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련에 대한 내용들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안전보건 방침입니다. 안전보건 방침은 경영 책임자가 수립하게끔 돼 있죠. 안전보건 방침이 경영 책임자에서 수립이 되게 되고 공표가 되면 전사 목표가 수립이 되겠죠. 전사 목표가 수립이 되고 우리 전사에 대한 추진 전략은 어떻고 거기에서 추진 과정은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돼서 각 수행 주체에게 배포가 되면 각 수행 주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사 목표가 있고요. 전사 목표에 따라서 각 부서별, 그러니까 수행 주체이겠죠. 각 부서별로 세부 목표를 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추진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그 목표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인가, 책임자, 수단, 방법, 일정, 예산, 성과 지표가 반드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안 되면 저거는 그냥 형식적인 목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첩법상에서는 방침과 목표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액션 플랜이 반드시 저와 같은 형태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와 방침도 수립되고 목표와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첫 번째가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에는 측면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정기 위험성 평가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는 보시게 되면 어떤 작업 내용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설비가 도입됐다든지 어떤 유지 보수하는데 거기에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시 위험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와 같은 수시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안전작업 허가제도하고 연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안전작업 허가제도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이동현 책임 노무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전작업 허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전작업 허가제도에 대해서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발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 위험 요소가 해소가 돼야지 그 허가서가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위험성 평가하고 반드시 연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작업 허가서에 대해서 중요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이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중요한 위험 요소는 고소작업, 중량물 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위험기기구 유지보수작업 뿐만 아니고 법상에 보게 되면 안전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이 있죠. 또 작업지휘자 또는 유조자 배치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고 거기에는 수시 위험성 평가하고 반드시 연동을 시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비 중에 작업을 할 때 기계 중에 오작동, 불시기동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락아웃, 태그아웃 제도를 반드시 활용을 해라. 그리고 일상적인 작업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작업 전 툴박싱 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락아웃, 태그아웃 제도에 대한 어떤 절차 부분이라든지 어떤 간이 점검 부분에 대한 양식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해서 락아웃, 태그아웃 제도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법규 준수 활동이죠. 법규 준수 활동은 주관 부서 또는 전담 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파악된 법규를 체크리스트화해서 각 수행 주체에 각 부서에 내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 훈련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훈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될 요소가 뭐냐면 목표하고 방침과 목표와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포함돼야 되고, 세 번째가 비상시 대비비 대응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포함이 교육훈련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를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가
인식 부분이고 거기에 기본을 이루는 게 교육훈련이라고 그랬죠. 근데 산업 현장에서는 이 안전보건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교육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했으면 반드시 성과평가를 해라. 이래야지 그 근로자한테 그게 인식으로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평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이걸 이행하고 실행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종합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실행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교육계획에 수립할 때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말씀 좀 드렸고요. 이제 5번째 보시게 되면 비상시 대비 및 대응입니다. 비상시 대비 및 대응에서는 절차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처법상에 보게 되면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각 주체가 작업 중지에 대한 절차서 따로 만들고 뭐 비상훈련 절차서 따로 만들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절차서가 존재하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프로세스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서를 만들 때 이와 같은 목록을 통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책임과 권한사항. 5번째, 비상시 대비에 대한 내용. 그 중에 교육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제 설비 및 시설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6번째, 이제 비상시 대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 여기에 종사자의 작업 중지, 그다음에 사용자의 사업주의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사고 발생 시에 구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고 발생 보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고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이행 점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절차서를 구비하시면 되고요. 그 절차서는 구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당 근로자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이 중요한데요. 훈련은 산업 현장에서 많은 어떤 그 위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별로 훈련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번째로 이제 협력업체 관리 부분이 있죠. 협력업체 관리 부분도 절차서가 필요하고 절차서에 따라서 이행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제시된 요소들을 통해서 절차서를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도급 등의 사업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입찰에 대한 내용. 그게 보게 되면 안전 수준 평가 기준이 있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그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로 도급 등에 대한 계약에 대한 내용에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계약서상의 안전보건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째로 도급 등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각 협력업체를 사용하는 주체, 부서가 되겠죠. 그 주체별로 정기적인 어떤 평가는,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이행 점검에 대한 내용을 저와 같은 협력업체 절차서에다 포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목표와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죠. 그와 같은 모니터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수행 주체별로, 부서별로 목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럼 그 모니터링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최소한 분기 이내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뭐 월말 결산, 분기 결산, 반기 결산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경영 다른 목표와 추진 계획도 최소한 분기 이내로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개선하라는 거고요. 또 제3자인 관점에서 이행 점검이 필요하겠죠. 중처법에서는 요구하고요. 그래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라든지 안전보건 조직에 의해서 반기 1회 이상 이와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정 조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시정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시정만 하고 있습니다. 시정 개념하고 시정 조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시정은 뭐냐면
드러난 현상만을 개선하는 게 시정이에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조치만 하는 게 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 시정 조치 개념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방발지 대책 수립함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요소, 거기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4가지 측면에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평전개, 두 번째, 원인 파악, 세 번째, 재발방지 대책, 네 번째, 효과 파악. 이 4가지가 다 고려가 돼야지 올바른 시정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평전개가 뭐냐? 어떤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현장, 그 기계, 거기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파악하거든요. 근데 사업장에서는 그와 같은 유사한 설비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유사한 설비나 유사한 환경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던 거기에서만 특정을 맞춰야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유사한 설비, 유사한 작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을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수평전개예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평전개를 통해서 파악된 문제를 가지고 원인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 원인 파악을 가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셔도 무지 잘하는 건데요. 하나가 더 있죠. 효과 파악입니다. 이건 뭐냐면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이 됐으면 일정 기간 후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리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돌아가서 모니터링 때 부서별 분기별 모니터링 때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이 됐으면 그걸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그때 종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 개념과 시정 조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개념을 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시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지속적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속적 개선 활동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이 3가지입니다.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가지고 지속적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적절성은 뭐냐면 우리 게 맞냐 이거죠. 체계를 구축하라니까 옆에 있는 회사 거 그대로 복사해서 해보니까 한 사이클 돌려보니까 안 맞아. 우리 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족성이 뭐냐면 우리가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 절차대로 지금까지 해왔느냐, 안 해왔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효과성이죠. 해보니까 효과가 있느냐인 거죠.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다음 해에 목표와 추진 계획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현장의 관점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러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